그때는 뭐 제가 짱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제가 코딩 가장 잘하는 줄 알았고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거창하게 말하면 그나마 아키텍터? 그러니까 가끔 생각이 드는 건 잡캔가? 개발자가 많다고 해서 되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 회사는 아니에요. 요즘 스타트업 씬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가 B2B SaaS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리즈 A, B 단계에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B2B SaaS 스타트업의 CTO, 테크 리드 분들과 함께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코드박스에서 주주라는 B2B Saa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테크리드 정진경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시작하는 대표님들이 주주명부라는 걸 관리를 하고 투자를 받거나 했을 때 이제 주주명부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상법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해주고 저희가 사이트에서 주주명부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00개의 기업이 쓰고 있는 B2B SaaS 소프트웨어가 되었고, 최근에는 두나무에서 저희 회사를 인수해서 관련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모두사인 CTO를 맡고 있고 전자계약 플랫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봤을 때 종이로 그냥 도장 혹은 사인들로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회사의 인원 크기로만 봐도 한 4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용관리 솔루션 그래팅을 운영하고 있는 두들린의 CTO 서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그래팅은요, 작년 1월에 처음 런칭을 했었고요. 저희가 매달 지표가 20%씩 성장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폭풍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B2B SaaS 기업들이 되게 많이 주목받고 있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B2B SaaS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어릴 때 막 정보화 시대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정보화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계약서가 전자화되고 회사 정관이나 주주명부가 전자화되고 기업에서 실무를 하시는 20, 30대 분들이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업무는 구식이야? 라고 해서 뭔가 사스를 찾아보고 이런 서비스가 있네 해서 써보는 분들이 되게 제품에 열광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업무하는 분들 더 디지털에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B2B 사스 시장의 전망이 좋지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차근차근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코딩 자체를 12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C 언어라는 걸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작정 C 언어 책을 사서 학원에 다녀갖고 공부를 하고 특기자 전형을로 바탕으로 지금 대학교를 입학을 했고, 입학하자마자 이제 내가 가진 이 코딩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없을까? 라고 했는데 마침 또 그 소마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활동비를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갖고 그냥 바로 소마에 들어가서 20살 때부터 바로 창업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컴퓨터 학원에 가서 C 언어를 딱 배웠는데 프로그래밍에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좀 욕심이 있어서 이제 경시대 공부를 좀 했고 잘 풀려서 고등학교 때 입상을 해서 상으로 대학에 갔습니다. 거기서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신 거죠? 2학년 끝나고 나서 이제 뭐라도 좀 내 삶에 변화를 줘야겠다 해서 휴학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컴퍼니 100라는 이제 스타트업에 들어갔었어요. 2년 정도 같이 일을 하다가 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쯤에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같이 조인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찍 진로를 정하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22살 때부터 스타트업에 이제 처음 인턴을 시작했었어요. 에드바임이라는 회사였고 그때 멤버들이 이제 채널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 되어 있고 한 회사에서 거의 한 8년 반 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의 개발자로서의 성장 같은 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어떻게 성장해온 것 같아요? 성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의존적인 서비스를 만들면 뭔가 좌지우지 된다라는,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워크인사이트라는 제품은 저희가 휴대폰 OS에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일단 의존적이지 않은 그런 제품을 만들자,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계단식 성장을 한 것 같고, 그때는 뭐 제가 짱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제가 코딩 가장 잘하는 줄 알았고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가서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코딩을 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전부가 아니더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실제로 창업을 해서 사용자들이 돈 내고 쓰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 번 더 그거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성장이 됐던 것 같고. 코드박스 같은 경우도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까지 뭐 여러 가지 벤처
원천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2017년도에 핫했던 게 암호화폐 1차 광풍.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켜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네. 우리는 이제 개발 툴인데 블록체인 개발 툴이다. 그걸로 이제 시리즈 A 투자도 받고 했었는데 이 아이템만 해서는 회사가 이제 생존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때 증권관리 소프트웨어를 보는데 이게 미국에서 뭐 유니콘 기업도 나오고 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거를 하면은 니즈가 있겠다. 그래서 이 주주관리 서비스, 증권관리 서비스라는 거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카르타 한국 오면 너네 뭐 끝장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권이라는 게 법적인 지위라는 게 있고 한국 법하고 미국 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증권관리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로컬라이징 잘 해야 되는 나라의 법에 맞게 제도에 맞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소프트웨어고 해외의 소프트웨어가 저희 들어와서 저희 고객을 뺏어간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들린이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지만 아이템 하나가 망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아이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뭐 어떤 거였어요? 그때 아이템 이름이 IM터뷰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면접을 좀 도와주는 서비스 같은 거였어요. 아예 망했다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저희 서비스를 좀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유료 고객분들도 많으셨고 근데 저희가 이 서비스를 그만뒀던 이유는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이 떠나가는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면접이라는 게 항상 그 끝단에 있다 보니까 저희를 통해서 면접을 진짜 잘 보면은 취업해서 나가버리고 그래서 약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 창업을 할 때 대한민국의 취업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구직을 처음 하는 거는 회사인데 구직자 사이드에서 문제를 풀기에는 저희가 풀고 싶은 취업의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팅이라는 ATS 솔루션을 만들어서 기업 사이드에서 문제를 좀 푸는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B2B SaaS 회사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생겨날 기능들은 이거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일단은 쓰시면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좋아지실 거다 하면서 뭐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뭐. 구르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출시할 때는 기능을 굉장히 그냥 핵심적인 것만 딱 구현하고 런칭을 했는데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돼요? 저거 안 돼요? 하는데 가끔가다 안 되는데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오늘 밤새야겠다 하면서 제품 개발하고 그런 구르는 기간이 그래도 한 1, 2년은 성장하는 제품에선 필수적인 과정이 아닌가 싶긴 해요.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팀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냥 스스로 회사 내에서 나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말하면 그나마 아키텍터 이런 설계 중심과 혹은 팀이 커지다 보니 생기는 그 미니멈 퀄리티를 개런티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뭐 개발 문화라던가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제 주로 R&R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약간 가끔 생각이 드는 건 잡캔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R&R이 불명확한 회색지대에 있는 업무들을 누가 하지? CTO 혹은 리더들이 보통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많이 경험해봤던 제 그런 스토리 때문인지 잡캐가 익숙했던 것 같아요. 스트라이프 CTO였나? CTO는 열정을 관리해야 된다.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 그런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을 보통은 관리를 받는 입장인데 CTO는 자기가 본인의 열정과 그런 동기부여를 관리를 스스로 해야 한다. CTO라는 게 진짜 잡부인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실제로 이 창업을 처음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뭐 아키텍트를 같이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개발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매니지먼트도 같이 하고 기획도 참여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개발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이 CTO의 모습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가장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개발자분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팀에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얻고 싶은 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저도 아무래도 이번 생에서 CTO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결정들이 막 전부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에 진경님 같은 분이 3-4분은 더 있어야 제품이 빨리 성장해 나갈 것
같다. 잡부거든요. 그 말은 이제 일이 많다는 거죠, 결국. 일이 많은데 테크리드로서 이제 제 역할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 우리가 개발자를 채용할 때 어느 정도 선 이상의 개발자를 채용해야 돼. 아니면 뭐 코드를 개발할 때 코드 품질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거. 제가 했던 잡부 역할을 이제 작업을 나눠 가지고 제품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게 하는 것. 이런 게 약간 중요한 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장 욕구가 강한 개발자분들이 지금 단계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좋을 이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 면접 보면 혹시 나중에 창업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저희가 창업을 하는 대표님들이 지금까지 주 고객이었고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지켜보거든요. 이 회사가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 시리즈 B 투자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창업하고 운영하는 걸 도와주는 사스기 때문에 여기 개발팀의 경험이 나중에 창업하거나 아니면 창업하는 팀에 조인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문제 해결을 좀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점점 더 파고들면 근본의 문제를 정의까지 할 수 있는 회사이지 않나? 비즈 팀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다르게 해석을 한다거나 의도하고는 다르게끔 전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표면 위에 올려놓고 진짜 이게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가 뭐지? 해결뿐만 아니라 정의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좋은 선택지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곰곰이 돌이켜봤을 때 언제 가장 성장을 했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걸 어떤 기술이나 지식들을 직접 보고 배우기보다 직접 트라이 해보면서 배웠을 때가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두들린의 환경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챌린지들이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풀어나가는지를 직접 해볼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제품을 녹여낼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저희 두들린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인 것 같습니다. 요새 사실 스타트업 씬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자금도 조금 말라있고 펀딩 안 된다는 곳들도 되게 많고 개발자 채용 시장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회사 내에서. 큰 회사들이 뭐 인원 감축을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거나 무리하게 좀 빠른 성장을 위해서 많이 몸집을 불렸던 어찌 보면 투자금을 많이 소진시켜서 최대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모델들이 이제는 많이 주춤하고 있는 그래도 확실히 매출이 잘 나오면서 혹은 BEP를 넘기면서 안정적으로 좋은 인재를 계속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종종 저희 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지원 동기를 들었을 때 재밌었던 게 이것저것 다른 회사들과 면접을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그리팅으로 뭔가 메일이 오고 그리팅으로 면접을 요청이 온다. 그래서 과연 그리팅이 뭐 하는 회사인지가 너무 궁금해서 지원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어떤 스킬을 이용해서 채용을 더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제품 잘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쓰게 되면 그게 그냥 홍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팀 규모가 적은 것 같거든요. 인턴 포함해서 엔지니어가 5명이에요. 개발자가 많다고 해서 되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을 잘 이해하고 제품에 열정을 가진 개발자들이 모여야 비로소 뭔가 모멘텀을 가지고 제품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 기준에 못 미치는 엔지니어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회사 문화를 망치거나 그런 위험이 있다 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인재 기준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좋은 개발 환경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장하는 B2B 사스 스타트업의 CTO 두 분과 이제 크리드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9월 14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새 회사의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새 분의 키노트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고 짓궂은 그래서 이제 돈은 잘 주냐, 얼마나 뭐 형편이 되냐 다양하게 새 회사를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 요즘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B2B 이제 사스라는 로켓에 합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